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오늘도 월간 리뷰 2월 호에 실린 별님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이자 오페라단 오페라뱅크의 허철 단장은 김호중 역시 트로트부터 성악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무대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엔터테이너라고 말한다. 오페라 무대만 섰다면 대중가요의 흐르는 감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중문화의 감성을 성악의 발성과 융합해 어떤 노래도 소화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다음은 오페라뱅크 허철 단장의 인터뷰다. 스타킹 출연 이후 독일에까지 알려져 모 사업가의 초청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잖아요. 이후 미국, 이태리, 독일 등 지역을 초월해 다양한 무대를 갖고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스스로 유학비를 벌면서 제도권 교육보다 도제식 개인 레슨을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의 진짜 실력은 독일에서 터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무수한 대가들이 모두 제도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맞는 성악 기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요. 프랑코 코넬리도 성악 교습을 극도로 혐오했고 나중에 독창 쪽으로 자기 소리를 찾은 성악가입니다. 김호중의 음색은 어느 한 사람의 창법을 전수받은 음색이 아닙니다. 홀로 찾아낸 그만의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로베르토 알라냐도 독학했고 김호중 역시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스승에게 배웠다지만 스타덤에 오른 다음부터는 즉 22살 이후부터 그를 가르쳐줄 사람들이 없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다. 그가 가요를 한다고 했을 때 고전적인 스승이 있었다면 팔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김호중이 가요와 크로스오버와 성악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소리 세계를 능란하게 구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늘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홀로 연구하고 자기 소리를 체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레이즈 처리 능력이나 그만의 독특한 음색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팬들이 많은 것이지요. 참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성악과 외국인들의 성악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 성악가의 소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다. 성악에 정통하고 발성을 구분할 줄 알며 오페라 등을 오랫동안 감상한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대다수 일반 청중은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왜 우리 성악가들의 소리는 이상하게 들릴까? 오페라 애호가들은 일반 청중이든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노래에 대해서는 다들 잘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예컨대 베냐미노 질리, 마리오 델 모나코, 주세페 디 스테파노, 프랑코 코렐리, 알프레도 크라우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대가들의 노래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왜 우리 성악가와 이런 차이가 있을까? 기량 차이보다는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 한국 성악가들은 큰 소리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커다란 오해다. 성악은 소리가 크고 우렁차다고 해서 잘 부르는 게 아니다. 소리 자체도 밀당이 있어야 한다. 소리의 기브앤테이크의 원리에 따라 발성요리 즉 워드 페인팅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멜로디 라인이라도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매우 유연하게 노래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그 성악곡의 메시지에 맞도록 노래의 완급과 고적, 강약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워드 페인팅의 대가들이다. 이런 성악가들이 세계 성악 무대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악가들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 워드 페인팅의 반열에서 김호중을 발견할 수 있다.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등 대중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전에 불렀던 가곡을 들어보면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그 표현이
매우 섬세함을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대중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나서 소리 표현이 훨씬 감성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출시한 우리가 역시 성악적 발성과 가요의 감성이 넘나드는 발라드, 소울, 트로트 스타일 등을 섞었는데 그게 김호중을 더욱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대중가요를 부르면 망가진다는 통념을 깨고 가요의 완급 조절과 테크닉 기술을 접목해 자신의 노래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호중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악가들은 김호중은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감정을 응용하지 않더라도 그의 음악에는 충분히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김호중의 삶은 다들 아시다시피 결코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노래는 성악가의 삶이 될 때 가장 감동이거든요. 그의 음성에는 외롭고 슬펐던 삶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중가요에 도전할 수 있는 호기도 있고요. 오페라 아리아가 대부분 비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김호중의 진정성이 물씬 풍기는 것이죠. 말하자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향기를 내뿜는 미나리와 같은 목소리, 그게 김호중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 중 한 사람인 소프라노 K씨는 김호중의 실키한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강조한다. 남의 노래를 악보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 파파로티에서 나온 것처럼 파란만장했던 자기 삶을 갈아서 먹물로 글을 쓰듯 한 땀 한 땀 노래를 불러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김호중을 주로 다루는 유튜버 한상우 대표는 팬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발성 테크닉은 성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요 가수들보다 퀄리티가 남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꼈죠. 음색의 매력도 비교할 수 없고요.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맑고 청명한 음색이 참 좋습니다. 노래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감성은 단연 김호중 씨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가사든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리스 팬들은 호중 씨의 노래를 듣고 치유받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경험을 토로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 이유가 김호중 팬들을 견고하게 하고 매일 확장시키는 이유입니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진심의 마음으로 큰 감동을 줄 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호중 씨는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가 불가능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표정, 온 맘 다해 노래하는 정말 볼수록 신기한 성악가입니다.